안녕하세요. 머니왕 1부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강주린입니다. 자, 지난주는 트럼프가 들었다 놨다 했던 한 주였다면 이번 주는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죠. 해리스가 등장을 하면서 좀 반전을 선사를 했습니다. 지수는 계속 빠지고 또 개별 이슈들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그중에서 실적주들 특히 조선업의 호황이 좀 두드러진 한 주였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주도 또 잘 갔고요. 제약바이오주, 조선주 등등 개별적인 이슈 또는 해리스 트레이드 등등의 이슈로도 잘 흘러간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외에 또 다른 종목들은 힘든 장이 되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한 주였는데요. 한 주 복귀하시면서 저희와 다음 주 대비까지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이야기 이어나갈 텐데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면 무료 방송 기회도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올게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셔야죠. 머니투데이 방송 베스트 어드바이저시죠. 좋은정보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이번 주 어떠셨어요? 이번 주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표정이 지난주보다 한결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 좀 정리하면서 위원님도 어떠셨는지 짤막하게 좀 들려주세요. 이번 주요? 네.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하스라든가 또 기타 등등 종목들이 이따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은 거의 상한가에 근접하는 이렇게 수익도 났고 그래서 또 기분이 좋고요. 지난 거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미래를 봐야 되겠죠. 앞으로를.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특별히 시황 전략 한번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번 주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지수는 어느 정도 하방 경제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앵커께서 언급하신 대로 조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크라 재건주 거기 또 건설주도 포함되죠. GS 건설이 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바이오 제가 7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이 섹터가 여전히 좀 강세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냐? 이제 공격적인 그 모드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펀더멘탈 그런 장세로 회귀하는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나스닥, 다우 다. 특히 이제 다우가 좀 좋았죠. 1% 이상 크게 상승이 나왔고, 좀 나스닥도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수는 터닝 포인트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코스닥이 더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노릴 것이냐? 제약 바이오. 그다음에 아마 이 섹터 들고 계신 분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바로 반도체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가 그래서 주말 이제 아침 선물 보따리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반도체 같은 거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반등이 임박했으니 좀 이렇게 견디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이제 반도체도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동안 보게 되면 대부분의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이미 몇 종목이 아까 말씀한 하스를 비롯해서 SL바이오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거든요. 이제는 낙폭 메리트를 만족하고 서서히 또 이제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특징 섹터 그런 것들은 다 낙폭 메리트를 만족했다는 거죠.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주식한 지가 30년이 넘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한테의 기회는 많이 올랐을 때가 그때는 좀 위험했고 정말 기회는 많이 내렸을 때 그럴 때의 기회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2월 달도 그랬고 지금이 딱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5개월 만에 찾아온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한번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이번 주 왜 제가 다음 주를 긍정적으로 보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시장을 보는 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뉴스 나온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시장을 우리가 접근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 경험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뉴스가 나오고 시장이 많이 회자될 때, 예, 그럴 때는 우리 개인차들은 그런데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미 늦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럼 그보다 앞서서 앞으로 시장 방향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 소위 말해서 이제 전망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술적 지표입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 차트거든요. 상승 추세선, 주 추세선을 훼손하지 않고 120일선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나올 때는 그때는 모든 시장 전망이 장밋빛입니다.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어김없이 이격 조정이 일어나죠. 지금 노란색이거든요. 터닝 포인트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낙폭 메리트를 만족하고 이것도 보세요.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제가 왜 2월 달 이후에 온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2월 달, 그러니까 1월 달에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이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상승이 그때부터 많이 낙폭한 다음에 일어났죠. 이때도 보면 노란색에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 다이버전스라는 건데요. 여기서 쌍바닥을 치고 강한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 지금 또한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특히 이제 코스닥이 앞으로 이제 반도체도 괜찮을 거고요.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이에요. 지난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좋다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죠. 제가 7월 1일 아침 방송에서 장 시작하기 전에죠. 예, 좋은 정보의 공방 코너가 있습니다. 이때 제 일성이 제약바이오를 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요, 이렇게 내렸을 때는 뭐 좋은 얘기 전혀 안 나옵니다. 이 기술적 자리, 그래서 기술적 지표는 이미 우리한테 매수 시그널을 알려드렸어요. 삼각 수렴 패턴에서 양음 캔들을 만들면서 이때부터 슈트에 나왔어요. 업종 지수가 20% 오르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끝나지 않았어요. 나스닥 생명과학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한번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나스닥 차트거든요. 그래서 왜 코스닥이 기회인지 이렇게 많이 상승한 다음에 이때는 참 알고 보면 주식 쉬워요. 이때는 뉴스가 좋은 뉴스만 나오거든요. 근데 어김없이 이 과일국에서 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근데 나스닥 또 강세 잉태형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우존스도 보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역전된 망치. 아까 제약바이오 업종은 제가 코스닥 왜 7월 달에 기회인지는 바로 월봉상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다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한테 또 한 번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따라서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힘드시고 많이 지쳐 계실 텐데, 예, 오늘 방송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파이팅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마지막에 또 응원의 말씀 해주시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힘이 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근 2주 정도 이제 미국 대선 후보들의 테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가지 못했던 그런 섹터나 또 테마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또 어떤 쪽을 봐야 되는지 조은정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예,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크게 이제 대물을 잡는다, 말로 홈런을 친다 그런 종목이 하나 있는 거고, 또 저는 항상 투트랙을 선호하거든요. 네. 어떤 한쪽에다만 이렇게 치우치면 또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이제 바벨 전략을 했어요. 채권 투자에서. 그것처럼 주식도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지금 굉장히 힘드시고 어려운 구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물 잡는 법, 말로 홈런 종목을 포착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또 단기 수익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단기 수익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을 때 급등한 종목들 뒤늦게 따라 잡으면서 아슬아슬한 매매가 아니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들이 안 볼 때 그 황금 맥점에서 포착해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꼭지로, 그러니까 말로 홈런 종목이 있는데, 하나는 길게 방망이 길게 잡고 그렇게 치는 말로 홈런, 또 하나는 방망이 짧게 잡으면서도 아주 짜릿짜릿한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홈런 종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말로 홈런 종목, 그러니까 좀 롱텀으로 봤을 때 탄생하는 그 비밀이 있어요.
이게 첫째는 뭐냐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종목들에서 특히 구조적 성장주에서 말로 홈런 종목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답니다. 말로 홈런 종목은요, 이미 시장이 많이 회자됐을 때,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올랐을 때는 그때 뒤늦게 이제 회자가 되거든요. 근데 진정하게 우리가 여기서 10배가 이상 나오는 그런 종목들은 이미 시장에 노출되지 않았을 때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롱텀이 됐던 숏텀이 됐던 다 공통 분모가 기술적인 황금 맥점 자리를 충족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럼 첫 번째 말로 홈런 종목이 어떤 게 있느냐?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은 우리 머니투데이 제가 이제 방송 출연한 지가 딱 4년 반 됐는데요. 그때 이제 밤방송이 여의도 주식왕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저를 600%의 사나이로 만들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가 제 4차 산업혁명주를 보시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는 별로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그때 또 머니투데이도 막 이렇게 지금처럼 심히 이렇게 창대적이 전의 일이죠. 별로 이렇게 시장에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까 그래서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는 어디에 관전 포인트를 줬냐, 핵심 투자 포인트가 바로 ADC 기반의 키투르다 SC 제형주사였어요. 이걸 하는 게 뭐 셀트리온도 있고, 그 다음에 삼천랑 제약도 있고 있는데, 가장 먼저 앞서간 게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미국 머크사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금마도 266억 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턴 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자, 내후년부터 계속 그 마일스톤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7년부터는 매출액의 40%를 가져오는 그런 수익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니투데이 처음 나오자마자 이 종목을 공략했던 겁니다. 이게 좀 시간이 돼서 일간 차트를 띄우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과거에 스토리가 안 나와서 제가 월간 차트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역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주가라는 것은요, 그랜저 검증에 의해서 항상 실적에 앞서서 이렇게 주가는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때는요, 시장에 노출되지 않았고, 야, 도대체 알테오젠이 뭐예요? 나왔고, 그런 게 팽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1600% 상승했다는 거죠.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무방 주제가 바로 이거하고 부합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HD 현대일렉트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실 겁니다. 아까 알테오젠이 좀 다소 긴 시간이 필요했다면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400% 상승하는데 긴 기간이 아니었어요. 약 한 10개월 정도, 10개월도 안 되죠? 407%입니다. 407%라는 여러분 그 개념이 잘 안 오실 텐데, 내가 1억 가지고 투자했다면 5억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죠.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도 안 돼서 1억이 5억 된다는 것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그런 수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동사는 핵심 투자 포인트가 뭐냐? 뭐 배전기, 변압기, 그 미 시장에서 압도적인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쏘아올린 모험팀이 되겠죠. 그리고 동사는 2030년까지 이미 수주 물량을 확보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냥 만드는 대로 촉쭉 나가는 거예요. 도요타의 그 생산관리 기법에서 JIT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Just in Time, 그래가지고 재고를 제로화시키면서 가장 순환을 빨리 하는 그런 어떤 생산관리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이미 다 입조선매식으로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실적이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뭐 한 2,100억 정도 나왔나요? 예, 이렇게. 근데 이 종목도 역시 보게 되면은 분기 실적이요. 이것도 다 황금 맥점 자리가 있어요. 제가 작년 10월 27일부터 아침 방송, 아까 말씀 좋은 정보에 이제 공방 코너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낮 방송, 거기에서 좋은 정보에 황금 맥점 전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수의 AS 맥점마다 하면서 끊임없이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07% 올랐다. 이것도 다 패러다임 시프트죠. AI가 쏘아하는 모멘텀, 알테오젠은 바로 SC 제형주사
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주가가 이럴 때 있을 때는요,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말고 최근에 이제 단기 또 홈런 종목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중 NCS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것은 여기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상한가, 또 한 번은 VI 그러면서 단기간에 5일 내에 이거 뭐 하여튼 35% 정도 이게 수익이 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중 NCS를 기업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아까 뭐 해리스 뭐 트레이드라고 했나? 네. 예,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지금 이제 박빙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있을 때는 두 경제주가 상당히 좋았고 또 뭐 트럼프는 원전도 이제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좋은 반면에 또 우크라 재건조 같은 거 만약 해리스가 우위라면 결국 신재생을 보여야 되겠죠. 예, 그래서 동사는 국내 유일의 순행식 ESS인데 ESS 장치는 어느 때 필요하냐면 화석 연료를 통해서 발전을 일으키는 그것들은 바로바로 만드는 즉시 다 이렇게 전송이 되니까 그것은 뭐 필요가 없겠죠.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걸 만들 때 ESS 이것은 필요 장치입니다. 필수 장치입니다. 그래서 거기만 냉각 장치고요. 삼선이 아니라 삼성입니다. 오타 났는데 삼성 SDI 공급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삼성 SDI가 미국의 넥스트라 여기에다가 장기간 ESS 공급계좌 맺었으니 당연히 이외에서도 밸류 체인이 연결이 되겠죠.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단기 공략주로서 또 짜릿짜릿한 나기 좋아하시잖아요. 자, 이 맥점 자료를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양양 패턴에서 상한가 뽑았고요. 결정적인 자리가 최근에 이 양양음 패턴이에요. 그래서 양양 패턴에서 딱 이 쌍바닥 칠 때 이때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35%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만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위에서 매수하시는 그런 뭐 그것도 하나의 기법은 기법인데 저는 그것보다 이걸 훨씬 선호합니다. 안전하게 바닥에서 잡아서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뭐 이틀 동안에 35% 올랐으면 뭐 좋은 상승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오플로가 있습니다. 이오플로는 이오 패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 그거 이제 펌핑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상한가입니다. 이 자리를 보실까요? 조금 전에, 아까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한중 NCS가 양양 패턴이죠. 주식 루틴이에요. 똑같이 그것도 양양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제가 양양 패턴에서 이거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제가 수십 가지의 최소한 10개에서 한 20개의 거기는 아주 디테일한 프로그램식이 들어가요. 제가 그러면 그거 하나 설명하는데도 여기서 수없는 시간이 될 텐데 근데 이건 봐도 역시 고점이 아니고 저점이었죠. 그러면서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상한가도요.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진정한 상한가는 저점에 잡아서 계좌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개인 투자를 보시게 되면 20% 이상, 20% 올랐을 때 이제 막 나를 사로잡거든요. 그럴 때 매수 상한가 뭐 5%, 7%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제대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상한가다. 좀 약간 레벨이 틀리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또 JL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기 홈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JLK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양 패턴. 이거 굉장히 루틴하거든요. 이럴 때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장대 양봉, 갭 상승을 항상 경계하라는 게 바로 이런 거고요. 이게 여기서 매수하신 분하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하고 누가 수익이 잘 날까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는 오늘의 인사이드 종목, 인싸 종목 해가지고 뭐 상한가 급등 나왔다 늘 뉴스 탑니다. 근데 이때는요. 내렸을 때는 뉴스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뽑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기타 그 외에도 지금 이게 이제 황금 맥점 전략 시간이니까 이걸 강조드리면 여기에 보면 코스메카 코리아, VT,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삐아 이런 것들이요. 주로 4월달 황금 맥점에서 포착해서 167%, 100%, 뭐 코스메카 코리아는 공방콜에서 2번씩이나 소개시켜 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것도 5월 29일 최근이죠. 이것도 57%, 삐아도 이건 단기간에 한 52% 상승이 일어났는데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이미 주가가 올랐을 때는 다 실적, 호실적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보다 이미 벌써 황금 맥점 전략은 다 맥점을 잡아드렸다. 우진엔텍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력인프라가 그때 시장에 핫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거 따라잡기는 부담스러웠잖아요. 300%, 400% 오르면 어떻게 따라잡아요. 그래서 우진엔텍의 바닥에서 이것도 단기간에 한 90% 가까이 수익이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알테오제를 설명드릴 때 무방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알테오젠 후속,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주랭크님, 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고 네. 말로 홈런도 아무나 치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말로 홈런 쳐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한 종목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반기를 빛날 히어로의 종목이 될 텐데요.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네. 대주주 지분이요 7, 80% 돼요. 오, 굉장히 높네요. 예, 그리고 이 지금 시장에서 큰 손이 연일 매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네. 아까 말씀 알테오전처럼 완전 바닥입니다. 시장에서 저 이 종목 나온 거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이제 미리 좀 예고해 드리는데 이걸 좀 궁금해 하시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이걸 궁금하시면 이따 무방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종목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보니까 아주 강변 노래가 꽉 차 있어요. 어제부터 휴가 가시려고 그러죠. 근데 피서지에서도 이 종목은 찜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따가 혹시 휴가 가신 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공부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개별 종목 장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참고하기 좋은 내용들이었던 것 같고요. 왜 남들이 매수하지 않을 때 미리 선점하면 좋을지 이런 지표들과 함께 설명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포착주 한번 또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는 어떤 포착주들이 좀 있을까요, 위원님? 예, 뭐 그냥 아까 나쁘지 않았다고 그랬죠. 네. 황금 맥주 전략 이번 주 보게 되면 장이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물론 우리 참 아슬아슬하게 참 제가 우크라 재건주도 우리도 해봤는데 오금절에서 힘들더라고요. 아찔하죠. 아찔아찔해요. 롤러코스터하고 네. 특히 직장 가시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 그런 종목들 그냥 막 수익 났다니까 하면 물론 수익도 잘은 나는데 그게 아슬아슬한 매매가 있는 반면에 정말 바닥에서 안전하게 잡아서 수익 나는 종목들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몇 점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네. 자, 첫 번째 바이오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바이오단은 여러분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뭐 기업 내용은 시간상 벌써 여러분께 드리던 시간이 많이 또 지났네요. 이런 맥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5일선 아래 쌍둥이 패턴의 도지가 나와요. 이게 황금 맥점 전에서 어김없이 나오는 건데 이때도 해서 이 고공행진하는 그런 종목보다 겉으로는 차트를 보면 급등 차트는 되게 좋아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초보가 됐던 직장 다니시던 투자액이 많으시던 적으시던 시총도 5천억대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수익 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쌍둥이 패턴에서 이날 매수 들어가서 3일 만에 18%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예.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평선 밀집해서 진짜 안전하지 않나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삼화제약이 있습니다. 삼화제약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양양음 패턴 참 쉽죠. 그래서 어제 좀 14%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당일 시가 대비 한 14%나 오른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한중 NCS가 있어요. 이걸 보세요. 이제 아까는 잘 안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쌍바닥에서 양양 패턴이에요. 이틀 동안 36%, 35% 올랐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맥점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JLK가 있습니다. JLK, 이것도 이제 제약바이오인데 보셨지만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자고요. 양, 음양 패턴. 근데 이럴 때는요, 그러면서 상한까지 뽑아봤고, 그 다음에 또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도 포착됩니다. 양양음, 그 다음에 또 양음이 포착돼서 이것은 아주 단기간에 3번 정도가 포착됐어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정말 이렇게 음선 났을 때 매매하면은 이거 합산하면요, 한 뭐 45% 정도, 한 40, 50% 수익 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구간이었다. 이렇게 JLK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알테오전자 가만히 보게 되면은 양음. 아까 제가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월 달에 끝나고 장을 마감하고 한 거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 큰 종목도 3거래일 동안, 2거래일 동안 한 15% 상승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또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있습니다. 참 쉽죠? 이것도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역전대망치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다우 차트 보셨죠?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월봉을 보시게 되면 한번 보세요. 코스닥.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이런 자리에서 한 14%나 올랐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아까 좋았다는 그 종목이 바로 뭐가 있냐면은 하스가 있습니다. 하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결국 그 치과 거기서 쓰는 보철 있잖아요. 그 재료가 있어요. 거기 쓰는 디실리게이트가 세계 최초로 아주 그냥 그 품질 그 좋다는 그 획득을 해서 하스가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스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음선. 파란색 숫자 음선을 즐겨라. 그러면서 이 가격을 보세요. 29,900원까지 했던 종목이 얼마까지 빠져요? 12,000원대까지 빠집니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박인세일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점에서 잡아서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수익 낼 종목들을 저는 선호하는 편이니까, 물론 제가 이거 옳다는 게 아니에요. 다 취향은 각기고 그렇지만 저는 이런 걸 선호합니다. 어제도 상한가 근접하면서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22%나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양양 패턴? 이건 조금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트럼프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인데 이런 종목들도 제가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장에서 많이 회자될 때 여기서 갭 상승해서 있으면 잘못하면 조금 수익 나고 잠을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선 줄 때 공략을 해야 수익이 잘 난다. 근데 이게 뭐 저처럼 쉽지는 않으신 거 잘 알고 있지만 자꾸 이를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내 계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낮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KEN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제 이것도 괜찮았던 거예요. 조금 전에 JLK 보셨죠? 뭐가 틀린가요? 5일선 아래 양. 시점 우리는 시점 매매에서 공략해서 여기서 어제 이것도 25%나 올랐어요. 어제 장sak 좋지 않았잖아요. 뭐 코스닥 강보합 정도 했는데 이 저점 잡으면 이렇게 수익이 나고 역시 여기서 공통 분모가 노란색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동성 화인텍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이 이제 정말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면서 백고돈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조선 기자재도 봐야 되는데 본행제, 동성 화이텍 이게 보세요. 어떤 패턴이 나오죠? 양양 패턴이에요. 이것도 9% 올랐습니다. 어떤 분은 뭐 양양 패턴 이거 뭔 그냥 앵무새처럼 떠든다 그러지만 여러분들 정말 성공 투자를 하면 뉴스 나온 것보다 어제 이게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이제 올라오면 HD 한국 조선 해양이 어쩌고 동성 화이텍이 올랐고 성광배도가 올랐다고 늘 장 끝난 다음에 나오죠. 근데 장 시작 전에 이런 종목 이런 얘기 나왔나요? 그래서 정말 주식 어떻게 보면 루틴한 거예요. 토인비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이런 것들을 자꾸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그냥 뉴스에 휩싸이지 않고 고점에서 추격하지 않고 얼마든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30년 경험자로서 여러분께 조언 드리고 싶네요. 자,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종목도 종목인데 어떤 자리에서 갔는지 그 패턴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공부해보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희 정리하고 잠시 후 다시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좋은 정보 위원과 이야기 이어갑니다. 이번엔 조금 더 이제 심도 깊은 심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위원님께서 바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냥 자꾸 이제 소위 말해서 말로 홈런 종목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심층 학습하는 거. 다 자리가 있고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방송 종목, 그다음에 황금 맥점 포착 종목, 예, 또 우리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수익을 냈던 종목을 한번 우리가 사례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시자는 겁니다. 첫 번째, 현대일렉트릭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이럴 때 이것도 가만 보시게 되면 지난 다음에 이제 알거든요. 이게 바로 양양 패턴 나오면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역시 실적이 받쳐지고 그러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항상 그랜저 감정에서 먼저 움직여요. 특징이 뭐냐? 이게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급등 나오면 여기서는 크게 별로 상승을 크게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조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지하고 내가 저걸 못 사면 좀 바보 같은 생각이 들 때 이제 포모 신드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은요. 이거 월봉인데 가만 보세요. 이렇게 계속 양봉이 나오고 상승이 많이 일어나면 시장에서는 다 누구나 알지만 나한테 시세를 안 준다는 거예요. 이제 탄력이 둔화되거나 조정이 일어나기 쉽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같은 이제 그런 종목으로서 재룡전기가 있거든요. 재룡전기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을 우리 한번 공부해 보시자고요. 이평선 밀집을 누리시라. 이평선 밀집. 이게 수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주의 단계예요. 조주의 단계는 뭐냐면 지금 요즘 저도 참 올림픽 중계 개막식 봤습니다만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프랑스가 예술의 나라고 그런지 제가 프랑스를 과찬은 아니지만 거기서 보면 이제 올림픽 하니까 막 달려가잖아요. 선수들이 뭐 할 때? 높이 뛰기, 멀리 뛰기 때 달려가죠. 이것을 조주의 단계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재능전기도 이때 포착돼서 결국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LS 일렉트릭이라든가 재룡전기 다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이 일어났잖아요. 이 저점했다. 그 다음에 또 코스메카 코리아 아까 잠깐 예시로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자, 3월 달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실적 좋다는 얘기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근데 주가라는 것은요. 꿈의 기울기, 미래의 어떤 실적과 성장성을 가버려서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그랜저 감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뭐냐? 바로 이거 황금 맥점 전략이에요. 양음양 나오죠? 이때부터 계단식 실적이 좋은 건 그 다음에 나오고 4월 1일, 5월 2일 이것도 제가 그 마디마디에서 여러분께 방송에서 추천드려서 한 167% 상승이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VT도 이것도 이제 리드샷 그걸로 해서 상당히 좋았는데 이것도 자리 보실래요? 상승남이 역시 눌림이었고 한 109% 이렇게 단숨에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저를 608%의 산하를 만들었던 알텍 오젠도 이미 우리는 4월 4일 날 보세요. 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즐겨라. 근데 보통 대중들은 적산명, 장대 양봉, 돌파 양봉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는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종목들을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할 때 해보니까 이건 진짜 매매는 아까도 제가 우크라 재건주 우리 주리앵커님 얘기했지만 그냥 이거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다 오고 오금을 재르는 매매거든요. 그러면 파란색 숫자 음수는 어떤 뜻일까요? 주가가 많이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때 사는 거예요. 그게 기저효과예요. 자, 그럼 보실까요? 이것도 역시 어땠어요? 음선이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죠.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뉴스는 안 나오지만 이미 기술적 지표는 저를 take me, 저를 가져가세요. 저를 사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외면하죠. 어느 때 우리는 환호성을 막 하죠. 장대 나올 때. 이때는 빨간불이거든요. 이럴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은 글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제 철학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좀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그다음에 J1K 아까 잠깐 J2K 바이오 이것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위수의 밀꼬리 패턴에서 계속 마디마디 오르면서 140
148%나 올랐다. 이것은 마디마디 이때도 또 한번 양음 패턴에서 벌써 상한가까지 또 뽑았거든요. 단숨에 72%도 오르고 바로 그런 겁니다. 삐아를 한번 또 공부하실까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알테오전에 거의 비슷합니다. 삐아 같은 건 화장품에서 그게 굉장히 뭐 좋죠. 인기가 뭐 저가 브랜드에서 음선 5개예요. 5개 나왔을 때 이게 노란색이죠. 근데 이때는 또 한 번 왔어요. 뉴스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맞죠? 음선 나올 때 뉴스 안 나와요. 이제 올랐을 때 오늘의 인사 조목 해가지고 오른단 말이에요. 이때는 또 어김없이 내리죠. 항상 이게 진짜 성공 투자의 비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이제 한국 석유가 있습니다. 한국 석유. 한국 석유도 여러분들 이제 한국 석유를 비롯해서 그런 것들 뭐 대왕고래 테마 그런 것도 저점을 잡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저는 흔치 않다고 보네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방송한 지가 한 28년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어디에 쏠리면서 일하냐? 이미 뉴스에 나왔을 때. 그러면 보통 이렇게 올랐을 때 그 아슬아슬한 매매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황금 맥점이 이럴 때 잡아요. 쌍둥이 패턴, 일수형 밑꼬리 패턴에서 물론 다소 좀 내리지만 이 노란색에서 잡게 되면요. 노란색 리스크는 크지 않아요. 이때부터 슈팅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잡아가지고 운 좋아서 다음날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수익 났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서는 버리셔야 되는 건데 이때 막 버려요. 그 결과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주가는요. 어떤 파동의 논리, 그 사이클, 소형사 파도 타기를 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로체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자, 바닥에서 이게 보시게 되면 양양음 패턴 도지예요. 이것도 이평선 밀집이에요. 이때부터 단숨에 이렇게 좋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일어났잖아요. 또 하나 이제 삼화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화제약. 예. 삼화제약, 이게 뭘까요? 바로 이것도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양양음 패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양양음 패턴을 우리 주리 앵커님 앵무새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진리인데? 진짜예요. 언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프레시하고 새로운 거 맨날 스토리텔링 뭐 이 기업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여러분들 보통 우리 그 이해하기 쉽죠. 뉴스 따라하는 게 이해하기 쉽죠. 그런 게 많이 몰입해서 수익 잘 나신다는 얘기예요. 선점 효과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또 나오죠. 예, 그러면서 이것도 좋은 상승 흐름이라고 아까도 보시겠지만 또 나오네요. 여기 양양음 패턴. 주식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쉽다. 뉴스 나오기 전에 선점하는 게 바로 이거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삼화제약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간 점검 살짝 해보고 갈게요. 3,000단 제약이 먼저입니다. 네. 2주 전에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고 지금 살짝 쉬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추가 상승 여력 있다고 보시나요? 추가 상승 여력은 네. 이제 조금 있다고 봐요. 거의. 근데 이것은 여기서 이제 보유자의 영역일 테고 이건 간단히 에이스 드릴게요. 그러니까 3,000당 제약도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4월 달에 저는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은 남들이 안 볼 때 이때 그 기자가 좀 안 좋은 기사를 쏟아내면서 주가가 내렸거든요. 근데 저는 첫째 회사에 전화하고 그다음에 기술적 맥점 자리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고 그다음에 하나는 GLP-1 비만 치료제거든요.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막 많이 올라오고 과일이잖아요. 그 시키는 흐름이 나왔을 때 이렇게 제가 자꾸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맥점 잡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조금 이제 상승이 일어날 때 한 20만 원 정도 오게 되면 보유자분께서는 좀 이제 익절하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이어서 HD 현대마린솔루션도 만나봅니다. 이번 주만 13% 올랐던데요. 이것도 더 계속 열려 있다고 보세요? 열려 있죠. 조선은 계속 봐야 됩니다. 조선은 이제 네. 백고동을 올리고 숫자로 실적이 찍히거든요. 근데 HD 현대마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뭐 2분기 실적으로 한 71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앞으로 저는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그 함정이 이제 리페어 기간이 왔거든요. 그것이 만약 수주를 받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16만 원까지 목표가 업사이드 하겠습니다. 네. 상방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저희 다음 주 전략과 함께 무방 이야기까지 또 바로 들어볼까요, 의원님? 다음 주 종목은 라메디텍입니다. 바이오에서 참 못 올랐습니다. 실적과 성장성 대비. 그래서 기업 내용하고
가격 전략은 제가 무방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무방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여러분께 정말 아픈 계좌 가주시고 그런 분들, 늘 급등주 추격하시면서 좀 손해보시는 분들께 특별히 제안을 드릴 겁니다. 여름바다의 유혹을 뿌리치고, 예, 지금 휴가 가셨겠지만, 예, 그래서 여름바다의 유혹을 뿌리치고 제가 재수할 때 읽은 서울대 들어간 친구의 입시 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휴가에서도 꼭 사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맥점 포착이 매일 터지고 있거든요. 하스, KNS, HD, 현대마린. 이제는 대물을 잡아야 됩니다. 그걸 주제로 알트전 후속 제가 상당히 좀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무방에서 여러분 모실 거예요. 꼭 오늘은 진짜 좀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0분 뒤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니투의 방송 홈페이지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정은정보위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번 순서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믿고 보는 이재상의 파인 시그널 순서입니다. 먼저 저희 이재상 위원부터 함께 인사 나눠보고 출발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좋았던 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힘든 분들도 계셨을 수 있겠지만 이재상 한가만에서는 그래도 좋은 흐름 보여준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설명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또 강하게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반도체 섹터의 어느 정도 고점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하락세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뭐 단기간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가 과연 이제 반도체가 반등을 하느냐,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많이 내려왔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수도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기타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제 반등의 시점은 오지 않았나,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도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 시장 대응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다음 주 우리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미리 이제 공부를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거의 한 3개월째 바이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냐, 아직 안 움직였던 바이오들을 일제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그런 바이오들이 8월 달에 주도해서 시장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다 설명은 못 드리고 남은 그런 어떤 중요한 사항들은 8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그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또 공개 방송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HLB 뭐 이 시간에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리는 이유는 HLB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될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반등을 강하게 나왔는데 이 구간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이거는 지금 최근에 시장의 흐름과 연동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약했고 특히나 약한 구간에서 뭐 아주 강한 조정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상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조정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시장이 조금 약해진다고 하면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FDA 신청에 대한 그런 기간까지는 저런 조정권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재신청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고점을 향해서 갈 거라는 건 뭐 확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봉상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자,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조정을 거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뭐냐?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3주째 거래가 줄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포착이 됐는데요. 자, 지난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주간 단위로 봤을 때 거의 몇 달 만에 거의 최소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는 충분히 조정을 잘 받고 있고 그리고 매도할 사람 또 매수할 사람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다 됐다.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조정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자 5주선이죠. 5주선의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이제 다음 주 정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뭐 바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조정을 거쳐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조정을 거치고서 올라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N자형 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네, 뭐 알테오젠 이 시간에 정말 작년부터 거의 한 10개월 이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제약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알테오젠이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항암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유한양행 같은 회사들도 1년에 영업이익이 500억, 600억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 로열티를 조 단위로 받게 된다면은 뭐 회사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천억의 영업이익이 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굉장히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주가가 충분히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구간의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서 상승할 때가 거의 임박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이제 지난주에 이런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려면 올라왔다가 충분히 반등하는 구간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사실은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끝났다면 벌써 여기서 탄력이 떨어졌겠죠. 자, 보시면은 자, 이 구간에서 워낙 행보를 거의 한 2달 동안의 박스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끝났다고 하면은 여기서 벌써 탄력이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고평가라고 하면은 벌써 조정을 25만 원 이상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30만 원을 돌파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목표를 했던 게 33만 원인데 이제 거의 목표 가격에 근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이 시간에 바이오 종목 뭐 저녁 방송에서도 저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 바이오 종목 제가 설명드린 거는 제가 목표했던 지점까지 거의 대부분이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은 바이오시밀러를 중국에 진출했죠. 이게 이제 1조 5천억 정도 시장인데 그런 메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 그리고 테르가제는 허가가 완료됐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회사의 어떤 그런 확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기술력이 완벽하기 때문에 기술력을 믿고 우리가 주가를 진행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지난주에 이 지루했던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0만 6천 원까지 올라갔죠.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이 조정을 받을 때 특이한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N자형 반등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퓨처캠입니다. 어제 좀 조정이 있었지만 이 퓨처캠은 전립선 치료제를 지금 임상 중에 있고요. 전립선 치료제가 식이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식이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은 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면은 당연히 소모가 늘겠죠. 그래서 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식이의약품 지정은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퓨처캠의 경우에는 이제 이 방사성 의약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알츠하이머 진단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진단약을 일라이 릴리 자회사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일라이 릴리에서 이번에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진단약에 대한 소모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퓨처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대량 거래가 실렸던 요 시점,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겠고요. 저 정도 물량의 매도가 안 나온다면 이 종목은 아직까지 추세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이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렇지만 이 종목의 추세가 끝나지는 않았고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거래가 줄었지만, 네, 2주 전이죠. 네, 2주 전에도 거래가 줄었지만, 자, 지난주에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래가 많이 한산해지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아마 휴가철의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저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라는 게 이미 살아있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올랐다고 평가가 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의 폭은 남아있다라고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롭게 우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트럼프와 해리슨. 지금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과거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에서 고령과 고령의 대결에서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고령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 해리슨의 당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데 여기 미국 대선에서 마리아나 합법화 치료 목적으로 이제 마리아나를 합법화 시켰다는 건데, 그럼 마리아나 합법화를 했을 때 이 마리아나 관련주들, 그러니까 미국이 합법화를 하게 되면은 미국에 우리가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도 합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겠죠. 지금 보시면은 포착된 이후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가면서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해 가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소한 대선 한 달 전까지 또는 한 40일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성첨단 소재의 주봉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포착된 지점 자체가 영망치가 나왔죠.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점에서 영망치가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죠. 뭐 저점이 1,600원이었는데 거의 2,400원 정도 구간까지 강하게 치고 올랐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은 미국 대선의 판도라든지 또는 자금의 흐름들이 우리가 지금 바이오나 이런 미국 대선 관련주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돈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미국의 대선 관련주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관련주 또 IMBC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게 박영선 씨가 MBC 기사 출신 박영선 씨의 남편이 해리슨의 법무법인에 같이 근무를 했었다. 이런 내용 때문에 해리슨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뭔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뭐 고점 찍고 내려와서 차익 실현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조정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부각될지는 사실은 미지수죠. 우리가 대선 테마라는 것 자체가 항상 리스크가 있지만 거기에 맞는 또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 지지도라든지 이런 쪽에 좀 눈여겨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IMBC의 주봉을 보시면요. 지난주에 이제 매도봉,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음봉이 나왔고 대량거래 실렸기 때문에 매도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닥에서 이제 저렇게 올라왔을 때는 저런 매도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의 대선 관련주가 예를 들어서 움직일 때 이런 종목들이 같이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바뀔 수 있고 거래량이 터졌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가 아니라 이전 고점에 대한 물량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음봉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대선 관련주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다산 네트워크라는 종목인데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속에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중국도 방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하고 하는 상황 자체가 이런 종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어떤 종전 협상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뭐 트럼프의 성격상 이걸 전쟁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가 유리하면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다. 이 다산 네트워크는 인터넷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을 구축하는 회사인데 당연히 이제 종전이 되면은 재건할 때 우리가 건설 쪽도 필요하지만 이런 인터넷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굉장히 혼조세에 있죠. 쉽게 해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닥권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대량 거래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구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뭐 이런 대선주가 설마 여러분들께서는 뭐 2,800원짜리가 4,000원 가고서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조정받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조정 시의 매수 무조건 빠진다고 사는 게 아니고요. 5일선 또는 5주선에 근접했을 때 사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접근성 가장 낮은 가격의 접근성을 나타내면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자, 이 5주선이라는 거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이게 이제 주봉인데요. 예, 여기서 보다 지난주에 거래가 많이 형성이 됐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을 봤을 때 뭐 한 절반 정도 가격까지는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높은 데 사든 낮은 데 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에서 지지받고 있는지를 보시고서 매도가 더 중요하겠죠. 지금 구간은 새롭게 이렇게 물량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주선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공략을 하시면은 충분히 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대북주인데요. 일신석재, 뭐 대북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인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제가 여기서 준비해 왔는데요. 근데 일신석재라는 종목도 이런 상승의 끼가 있는 종목이죠. 언제든지 폭발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흐름을 보면은 자, 뭐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의 상승폭, 네, 엄청나죠. 거의 1,000원대부터 1,800원대 1차 상승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추세가 끝나지 않았어요. 네, 추세가 끝나버리면은 여기서 벌써 이렇게 내려와서 꺾였겠죠. 근데 그런 조정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5일선을 달리고 있다는 거는 조정할 때
조정할 때 매수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구간에서의 물량들 소화들 그리고 이걸 지우고 보여드리면은 자, 요 구간이죠. 여기서 이제 갭이 떠가지고 쭉 올라갔는데 이 갭을 다 메웠습니다. 네. 갭을 메웠다는 거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겠다는 뜻이죠. 만약에 이 갭이 뜬 상태에서 갭 이하로 내려와서 흘러버리면은 종목이 끝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정도만 내려와도 종목이 끝난 건데 이제 갭 메우고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조금 전에 IMBC를 보여드렸던 내용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IMBC가 이런 음봉에 대량 거래가 실렸는데 그런데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런 일신석재 움직임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차트를 봤을 때 과거의 어떤 흐름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의 흐름들을 갖다가 교훈 삼아서 보시면은 이 일신석재처럼 IMBC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예상이 되겠죠. 물론 일신석재가 지금 이 정도 상승폭으로 다 끝난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이유가 없겠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구간, 특히나 트럼프의 어떤 발언에 의해서 대북조가 부각될지 그런 발언이 뉴스에 올라왔을 때 얼마나 강하게 치고 갈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과 뭐 계속해서 독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추후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게끔 연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발언이 센 발언이 나오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일신석재 다음은 이제 SG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종목인데 SG는 소위 말해서 이제 바닥 이 아스팔트를 만드는 우리 아스콘이라고 하는데 아스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스콘이나 레미콘이나 이런 그런 재료들은 현지에서 바로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지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이 SG라는 회사는 우크라이나의 현지 공장을 확보를 해서 실제 거기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수주도 굉장히 뭐 큰 계약. 그러니까 실제 연간 최대 60만 톤의 제강 슬래그를 공급받기로 했는데 이 제강 슬래그를 받아서 이걸 다시 레미콘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미 생산 시설 다 구축돼 있고 실제로도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주, 아까 전에 이제 인프라 구축하는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는 다산 네트워크도 설명드렸지만 이 회사는 그런 도로 건설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아스콘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건주에서는 강한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다. 자, 이 우크라이나 관련주 중에서 SG를 제가 수요일날 밤에 방송에서 드렸는데 바로 목요일날 상한가에 갖고 어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포착되는 지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런 음봉이 보입니다. 화면에서 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다가 음봉이 딱 눌리는 순간 거기가 바로 이제 맥점이 되는데 급등하신 포인트들은 갑자기 올라가다가 음봉을 딱 그리면서 조정을 준다는 거죠. 거기가 바로 매수 포인트고 그 매수 포인트에서 제가 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상한가 갔는데 지금 이제 일단 3,000원을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5일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도 좋겠다. 만약에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날 매수했던 물량들의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여기 바로 이제 5주선이 보이죠? 네, 5주선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주선과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다음 주에 주초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건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5주선을 따라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바이오다임입니다. 뭐 이 회사 뭐 보시다시피 이름에 바이오가 들어가 있으니까 바이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회사가 루시와의 업무 계약을 맺었는데 이 루시와의 계약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루시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루시 다이그노스틱이 전 세계 글로벌 이 진단 키트와 진단 시약의 거의 대명사입니다. 매출 순위 1위고요. 근데 그 회사에다가 업무 계약을 맺어서 대행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바이오다이는 매출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매출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루시에서 대행해서 판매를 하거나
러시아에서 로열티를 받게 된다면은 훨씬 더 강력한 매출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듯한 그런 매출이 나올 겁니다. 특히나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 SD바이오센서가 러시아와의 업무 계약을 맺으면서 러시아에 대행해서 판매했던 코로나 진단 키트가 조 단위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러시아의 판매력은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물론 뭐 코로나 진단 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매출은 안 나오겠지만 아마 지금 구간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박스권을 노려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요 날이 아마 7월 3일일 텐데 7월 3일 날 드린 이후에 한번 강하게 올라갔지만 다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여기가 신고점입니다. 신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 이 박스권을 돌파하러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주봉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가 줄면서 지난주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양봉을 띄우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박스권을 돌파가 임박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또 공략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빨리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이오다인의 기술력은 세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세포를 이제 스메어라고 하거든요. 유리판이나 플라스틱 판에다가 이 세포를 분산시키는데 이 분산시키는 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스메어를 하는 그런 기술, 뭐 이 회사만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로슈가 계약했다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티스인데요. 이 종목을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거는 이걸 저녁 방송에서도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녁 방송에서 설명드렸을 때 바로 이제 하루에 27%나 올라왔었는데 그 구간에서 다시 이 박스권을 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요한 건 고점에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줄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지금 2,000원 이하에서 3,500원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아직까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구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다가 급락을 했을 때 이런 급락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바닥을 잡고 올라왔을 때 여기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어느 정도 올라와도 4,000원이나 4,500원까지 올라와도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구간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급락을 했던 지점 그리고 여기서 바닥을 잡으면서 어떤 세수대화 패턴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세수대화 패턴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저 급락했던 바로 직전 단계 뭐 한 4,4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뭐 지금 브릿지바이오 테라피utics가 주봉상에서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바이오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8월 달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바이오가 꺾이지 않았고 아직까지 안 올라와 있는 또 바이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뭐 요즘에 여름에 더우면은 바로 치맥이죠. 제가 치킨 3마리를 무상으로 공개 방송에서 퀴즈를 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주도할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한가만 종목들 만나보셨는데요. 앞으로 대응 전략 팁까지 전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정리 후에 잠시 후 돌아옵니다.
네, 계속해서 이재상 위원과 이야기 이어갑니다. 저희 시장 이야기 살짝 나눠보고 갈게요. 네. 어제 이제 PC 물가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저희가 좀 기대를 살짝 걸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다행히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번역해서 그게 우리가 기사화되고 그거를 주로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그런 내용들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이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2차 전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7월 31일 날 수요일 날은 FOMC 회의가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뭐 애플 실적, 인텔 실적도 8월 1일 날 목요일 날 있는데 이런 실적 발표에 의해서 미국 시장이 흔들릴 때 과연 우리나라가 같이 움직일 것이냐. 이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시장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FOMC의 결과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뭐 악재로 작용하든 호재로 작용하든 일단 반등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기술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런 FOMC에 관심을 두고 보는 건 좋지만 일단 실전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내려와서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매수 쪽에 공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대선 이슈로 시장이 흔들리긴 했지만 다행히 경제 지표들에는 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FOMC에서는 저희가 또 확실한 답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들을 수 있는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이제 저희 또 파인 시그널 종목들 중간 점검해 볼 순서입니다. 먼저 IQ 만나볼게요. 이게 치매 패치 관련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마리화나로도 엮이네요, 위원님. 여러 가지로 엮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최근에 이제 비만 패치로도 움직였었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치매 패치로도 움직였었고 또 마리아나 관련주로도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마리아나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는 조사 안 했지만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마리아나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아직까지 그렇게 큰 상승세가 나온 건 아니다.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바로 그 다음날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날 27%나 올랐는데 아마 제가 이제 바이오 종목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매수세가 들어와서 강하게 치고 올라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제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물량들이 실리는 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실린 모습들이 보이는데 아직까지 큰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스권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서 월요일날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 최근 들어서 이제 4일 동안에 거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다음 주에도 또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바닥권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벌써 2021년도에 고점이 26,000원대였고 지금 가격대가 2,90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10분의 1 가격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특히나 마리아나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오성 첨단 소재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대략 뭐 5,000원 이상까지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리화나가 이제 해리스 테마주로 지금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상방 더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잘 참고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바이넥스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위원님? 네, 바이오시밀러.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뭐 비상장 회사로는 뭐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있고요. 그리고 상장 회사 중에는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뭐 급등했지만 뒤에 이제 바이오로직스가 들어간다는 건 CDMO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바이넥스의 장점은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물량들의 CDMO 물량을 소화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입니다. 우리가 첨단생명보안법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중국을 잡겠다는 뜻이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면 중국의 우시바이오가 전 세계 물량에 굉장히 큰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시바이오를 막아버리면은 다른 쪽에서 생산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그런 수혜가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고요. 한 2, 3주 전에 처음으로 돌파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좀 막혀 있다가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밀리지 않았다는 거는 이 종목이 시장이 상승했을 때는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제의 그런 신고점 돌파는 이제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들 추가적인 보유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29,800원을 좀 높게 잡고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아주셨어요.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생물보험법 반사이익 수혜주로 기대해봐도 될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주 전략도 세워봐야 되는데요. 위원님 어떤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네, 다음 주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이제 세포 분석을 자동화시키는 그런 업체인데 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장비가 억 단위 장비다 보니까 접근성이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매출을 올리기 위한 보급형 장비를 3, 4천만 원대 장비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매출들이 하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주로 거래처들이 글로벌 빅파마이기 때문에 아마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 또 굉장히 강한 매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회사가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상장한 이후에 거의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 특히나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도 큰 하락은 없고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까지는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저점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충분히 지지를 받고 있고 이런 구간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이 가능하다. 특히나 이 회사가 이제 7월 23일 날 무상증자를 발표했는데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나서 지금 아주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억 규모의 시비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어떤 그런 외형 확장을 위해서 생산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아마 그런 뭔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 매출에 대한 뉴스는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말씀 주셨습니다. 거래처들이 주로 이제 글로벌 빅파마라고 하니까 미래가 좀 밝지 않나라는 생각 들었고요. 무상증자 발표도 있었네요. 일단 차트적으로는 저점이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유심 있게 또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이번엔 저희가 무료 방송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위원님. 오늘의 포인트는 뭘까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바이오를 많이 밀고 있는데 벌써 이제 바이오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린 게 거의 뭐 한 3달이 넘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우리가 돈이 몰려 있는 곳 이것이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돈의 흐름 자체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바이오 쪽에 많이 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일부분은 미국 대선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재건에 관련된 종목들 뭐 대북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기타 일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간 바이오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 지금 뭐 아까 보셨다시피 바이넥스처럼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상한가 간 종목들을 보면은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이따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MTN 홈페이지에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이재상 위원과 함께 달려온 시간 여기서 또 마무리할 때입니다. 이번 한 주 참 힘든 시장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정말 잘 이겨내셨고요. 주말 동안 또 리프레시 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힘차게 저희와 함께 시장 대비해 보시고요. 이재상 위원과도 주중 또 주말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꼭 모시고 이야기 나눌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